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 패널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소스로 가져다가 사용할 때, 그럴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레이어들을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신 분들은 이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룰 예제는 레이어 몬스터라고 하는 AI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잠깐 살펴보면 이 파일은 각각의 레이어들로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이 레이어 패널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최상위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로 이렇게 하위 레이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눈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클릭해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하위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 패널의 핵심적인 기능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기본 공간에서 이런 그 벡터 그래픽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트보드에는 주로 텍스트가 입력되거나 도형이 만들어지거나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생성을 되거나 편집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떠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그 각각의 레이어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오브젝트, 개별적인 하나의 오브젝트는 그 하위에 또 다른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자, 요거는 왼쪽 귀에 해당되죠. 그래서 왼쪽 귀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아래 여러 개의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여기 그 귀를 뜻하는 요런 그 모양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얼룩들을 이렇게 띠를 형성하는 부분과 여기 끝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왼쪽 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진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레이어들을 이동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맞게 이동을 하는 거겠죠. 여기다 보시면 우리가 이건 왼쪽 귀고 이건 오른쪽 귀인데, 이게 몸통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몸통 뒤로 빼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몸통이라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가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죠. 자, 오른쪽 귀도 이렇게 클릭한다는 것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표시가 되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몸통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요 뒤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어들은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동할 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제목들을, 이 레이어의 이름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 레이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레이어를 직접 이름을 좀 지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만약 오른쪽 발이 이렇게 있죠. 자, 오른쪽 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비저리빌리티 컬럼,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보이게 하는 어떤 그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보이고 보이게 되죠. 근데 오른쪽 발인데 이 레이어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
자, 그렇다면 여기 레이어 이름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다른 식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개별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앞에서 레이어 몬스터라는 예제를 이렇게 열었었죠. 그러니까 요 레이어 패널에서는 당연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파일 안에서 레이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교환처럼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한 걸 가져왔더니 여기에는 또 이와 같은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현재 선택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의 레이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보다시피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그림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돼 있죠. 요거는 뭐 텍스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 텍스트가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이죠. 그래서 요 텍스트가 요 영역이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레이어 이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들도 우리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림같이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우리가 이름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정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작업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름을 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아트보드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 텍스트, 도형,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한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브젝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레이어가 바로 생성된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레이어 패널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웹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인터페이스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리셋 웹으로 하면 처음에 웹의 그 워크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레이어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작업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져왔더니 이렇게 별도로 보여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 패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기능들인데, 자,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비저빌리티 컬럼, 요거는 이제 나타내기 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흔히들 이것을 실무자들은 이걸 눈표시 이렇게 표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표시라고 해도 괜찮은데 원래 이름은 비저빌리티 컬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자, 일단 요거는 최상위 레이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안 보이고 보이는데, 최상위 레이어가 하나 있고 요 밑에 하위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요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 눈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부분이 보이지가 않았다가 보였다가 막 그런 걸 반복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여지는 표시를 하는 것이 비저빌리티 컬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집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편집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오브젝트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오브젝트, 텍스트가 입력된 오브젝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 선택된 게 표시가 나타나죠. 이런 것을 여기서 편집열, 에디트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되면서 더 이상 이것을 수정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미지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어디가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된 게 보이죠? 요거는 linked file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이미지예요? 외부에서 가져온 벡터 그래픽 이미지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하는 순수하게 일러스트레이터 편집하는 도형과 텍스트는 벡터 그래픽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벡터 그래픽 파일은 어떤 수학적인 연산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그런 오브젝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편집하는 이미지 프로그램들은 픽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 그래픽을 통해서 나타내서 비트맵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외부에서 이런 비트맵 파일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내용을 형성을 하게 되면 링크드 파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요거는 가져왔더니 오브젝트를 생성이 됐더니 당장 자기가 자동적으로 이런 이름들을 형성한 걸 알 수 있죠. 요것도 우리가 에디트 컬럼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더 이상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에디트 컬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깃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에요. 타깃 컬럼은 별다르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레이어의 오브젝트가 편집 상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셀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에 선택된다 어쩌고 이런 레이어가 있죠. 텍스트 레이어인데 요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표시가 좀 바뀌죠. 동그라미 두 개로. 요것은 전체 편집 상태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서 타깃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네모난 점이 돼 있죠. 이거는 선택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셀렉트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레이어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다른 것들을 좀 여기 밑에 있는 것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물론 이제 패널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모든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모든 패널들은 이렇게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메뉴가 뜬다. 근데 요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중요한 도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그 collect for export라 그래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파일로 전환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선택되어서 요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죠? 요 이미지를 선택된 레이어를 다른 파일, 예를 들어서 다르게 쓸 파일, 요것만 어떤 JPG라든가 아니면 PNG 파일로 빼고 싶을 때, 출력하고 싶을 때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Asset Export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PNG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형식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익스포트를 누르면 되고요. 요것도 사이즈를 좀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스케일을 좀 이렇게 추가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요 사이즈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익스포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폴더를 지정해서 폴더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바로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llection for export, collect expor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ollect for expor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reate new, 요거는 뭐 그냥 요거보다는, 자, 여기서는 요 두 기능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비활성화되기도 하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현재 요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클릭하면, 요건 새로운 레이어 클릭하는 거죠. 여기서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요 안에서 지금 이걸 선택했는데 요 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최상위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레이어를 선택했더라도 요거를 클릭하면은 최상위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요거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당연히 지워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최상위 레이어만이 아니라 요 하위에다 레이어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요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위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즉 이거는 최상위 레이어를 만드는 거고 요거는 하위 레이어를 만드는 거다. 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레이어는 최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 레이어는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서 이제 요거를 클릭한다는 것은 최상위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그 레이어 패널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요 레이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레이어 메뉴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펜을 눌렀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상위에 최상위 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하위 레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레이어에 하위 레이어를 만드는 것, 요거는 이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레이어를 복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레이어를 복사할 때는 요거를 디플리케이트 레이어, 요걸 선택하면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내려서 보시면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패널 옵션이에요. 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자, 레이어 패널 옵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레이어의 미리 보기 크기를 지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으로는 미디엄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라지로 좀 바꿔주시거나 라지로 바꿔주시면 OK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돼 있죠? 좀 더 많이 커진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레이어 몬스터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몬스터로 가보면 여기서도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죠? 근데 나는 이걸 더 크게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레이어 작업을 되게 정교하게 할 때는 레이어 패널 옵션에서 여기서 지금 라지보다 더 큰 것은 아더예요. 아더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픽셀이 아니라 나는 한 30 정도로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 OK를 누르시면은 이건 좀 더 작아졌네요. 그래서 옵션에서는 여기서 뭐 크기를 마음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5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훨씬 자세히 볼 때는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앞서는 제가 교환을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텍스트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리거나 할 때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눈도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작게 보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보기가 편하죠. 여기서도 보면 어떤 특정한 레이어는 이렇게 잠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디트 컬럼이라 그래서 잠그면은 이게 편집이 안 되니까 이걸 에디트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최상위 레이어의 하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뒀다는 걸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위쪽은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위에서 이렇게 잠금 표시를 좀 해뒀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배경도 약간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약 가져오려고 할 때, 또는 프리미어에서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는 요 최상위 레이어를 기본 단위로 가져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몬스터 그림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져와서는 주로 어떤 거를 쓰죠? 예를 들어서 이 몬스터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든다거나 왔다 갔다 움직인다거나 막 이러한 움직이는 것, 또는 이제 이 몬스터가 날아다닌다거나 이러한 모션 그래픽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요거를 그러면 어떤 단위로 애프터 이펙트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져가는 단위는 최상위 레이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최상위 레이어 기본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상위 레이어들만 좀 나타나 있죠. 자, 하위 레이어들은 물론 이렇게 밑에 있지만 하위 레이어들을 중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프리미엄 애프터 이펙트 가져올 때는 여기 최상위 레이어 단위로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영상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라면 항상 이렇게 최상위 레이어, 그러니까 영상에서 쓰는 단위별로 최상위 레이어를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파일이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다음번 기회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이 단위별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배경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 배경은 우리가 그래픽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게 삭제를 해두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에디트 컬럼을 클릭하셔서 이 자물쇠 표시를 없애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를 해서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또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지만, 또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저리빌리티 컬럼, 이렇게 눈 표시를 클릭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해두면 사실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가져올 때 이 배경은 안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약간 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삭제하기 그렇다라고 하면 눈 표시를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면 요것들만, 지금 요것들만 우리가 보이는 표시 된 것들 중에서 최상위 레이어들만 우리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사용한다 라는 점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사용할 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요 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둬야겠죠. 몸통 뒤에 다리가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몸통 앞에 팔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들을 나타내는 순서든 미리 이렇게 정연하게 정리가 된 상태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눈 같은 경우는 요 눈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 두는 이런 방식. 그런데 요 눈을 따로따로 움직이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눈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있는 눈을 서로 이제 따로따로 아예 최상위 레이어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런 고민들이 되는 지점이, 예를 들어 눈썹 같은 경우도 있어요. 눈썹이 지금 두 개죠. 눈썹이 두 개인데 요 눈썹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요 개별 오른쪽 눈썹, 왼쪽 눈썹을 최상위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최상위 레이어로 그럼 바꿔주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 클릭하시고 요거를 컨트롤 이제 X를 누르셔서 오려두기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최상위 레이어를 만드는 것 요거죠. 최상위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최상위 레이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최상위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어가 되면 하나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별개로 눈썹이 1, 2, 두 개가 되죠. 그럼 눈썹이 따로 이런 식으로 둘 다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상위 레이어로 별도로 이제 모션 그래픽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최상위 레이어들만 우리가 어떤 동작에 대한 모션 그래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위 레이어에 있는 것도 최상위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눈썹이 여기 와 있죠? 이거는 드래그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눈썹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최상위 레이어 단위로만 불러다가 활용한다. 그리고 또 하위 레이어에 있는 것 중에서 최상위 레이어로 갖다 놓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것도 이제 모션이나 편집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꼭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영상을 잘 하려면,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좀 넘나드는 기술들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제가 이걸 설명드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